안녕하세요. 오늘은 헤로도토스의 역사, 셋째 주 4에서 6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헤로도토스 역사의 목차는 1권에서 9권까지가 있고, 이 이름은 어떤 신들의 이름을 로 지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4권에서 6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앞에 그 제목들을 적은 것인데요. 보면 사권은 스키타이족에 대한 관습이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지도를 보여드릴 건데 스키타이가 조금 위쪽 지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땅의 생김새, 또 인구수, 또 부족이 여러 부족들 그런 거에 대해 설명되어 있고, 그다음 밑에 부분에는 페르시아가 또 원정을 해가지고 뭐 알기토스, 그러니까 지금의 이집트죠. 그쪽의 간습들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요 그리스가 이쪽입니다. 지금 이 지도에선 잘려 있어서 요까지만 보여드리는데 그리스고 그 옆에 터키, 리비에죠. 그때 당시에 리비에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쪽에 있었고요. 근데 나중에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많이 제패했을 때는 이까지, 이집트까지 다 제패했습니다. 요 위쪽까지요. 여기 이집트고 스키타이족이 요 위쪽 흑해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그리스 옆에 튀르키예 여기 이오니아 반도가 여기거든요. 이오니아 반도에 있던 이 헤로도토스가 이 위에 스키타이족까지 갔다는 거 여행을 갔다는 말이고, 또 이 튀르키예나 요 페르시아까지 갔다는 말이고, 또 이쪽에 이집트까지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이쪽에 자신이 여행한 이 지역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지금이랑 대비해 보니까 여기가 스키타이족, 여기는 러시아, 요 스키타이족 옆에 쪽이 어, 우크라이나, 지금의 우크라이나입니다. 지금 러시아랑 이렇게 전쟁 중이어서 제가 한번 여기 적어봤습니다. 그다음 멜포벤의 여기에서는 스키타이족의 간습 너무 많았기 때문에 조금만 적었습니다. 그때 다레이오스 페르시아에서 리비아 그쪽에서 바벨론을 함락했는데 뭐 앞말에 젖을 짜기 위해서 노예들 장님으로 만들었다. 이게 그냥 제 마음에 와닿아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 장님들 죽을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비의 부족에 대해서 쭉 적어 놓았습니다. 어떤 종족은 남풍이 불어와서 샘들이 마르자 회의로 남풍을 치기로 함. 그래서 모래사막에 갔는데 남풍을 치러 갔는데 남풍이 불어와서 그들을 묻어버렸다. 묻어버렸다. 그들이 전멸하고 나사모네스족이 그 영토를 차지했다.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혼자 많이 웃었습니다. 자연을 야단치러 갔다가 자연에게 묻혀버려가지고 그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민족은 뒤쪽 머리만 기르고 어떤 민족은 또 앞쪽 머리만 기르고 또 아테나 축제 때 여자들이 처녀들이 두 패로 나눠서 막 서로 때린대요. 근데 부상당해서 죽으면은 가짜 처녀라대요. 아, 참. 그때는 이러한 진짜 여기에 보면은 희한한 풍습이 많은데 이런 것도 있었구나. 또 여자들 공유해서 징슴처럼 아무나 교합하고, 또 여자가 낳은 아이들이 자라면 남자들은 3개월에 한 번씩 모여서 자기와 가장 닮은 남자가 아버지로 이것도 보면서 그때는 참 뭐 유전학도 없고 하니까 그리고 신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리비의 내륙 쪽, 아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리비의 지금의 터키죠. 해안가 지역이고, 지금 내륙 쪽에는 또 이런 뭐 어떤 종족에는 소떼가 뒤로 걸으면서 풀을 듣는데요. 왜냐하면 그 소가 풀이 너무 앞으로 굽어 있어서 앞으로 가면 풀이 땅에 자꾸 처박혀서 안 되기 때문에 뒤로 가면서 뜯는다네요. 직접 보고 싶어요. 그런 소가 있는지 저도. 그리고 뭐 정말 그때는 태양이 뜨거우면 태양을 저주하는 종족도 있었고, 또 어떤 종족은 앉아서 죽으면은 안 친대요. 앉혀서 굳힌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장을 한다네요. 아, 왜 그랬을까? 그냥 궁금해요. 그 민족에 가서 지금 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 그랬는가? 이게 또 전쟁, 또 좌우에케스족은 전쟁 나갈 때는 여자들이 전차를 몬대요. 오, 그렇구나. 또 어떤 분이 비참하게 죽었는데
지나친 복수심이었다. 살아있는 그녀의 몸에서 무더기로 나오면서 죽었다 해요. 예, 그때 당시도 정말 복수심, 뭐 이런 거는 안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헤로도토스가 적은 이유는 그런 마음이었잖아. 그죠? 지나친 복수심이었다라는 게. 또,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이제 뭐 파이오니아인들을 나오고 또 사르데이스 수사로 가는 도로 5장에서 제일 크게 와닿은 거는 왜 왕의 길 들어보셨나요? 성경 공부하면서 왕의 길, 그 길이 진짜 먼 길인데 그때 다리우스 왕이 아주 빠른 길을 만들어 가지고 90일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인데 아니 말을 달려도 90일을 가는데 말을 달려서 7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거리로 왕의 명령을 빨리 전달할 수 있는 그 왕의 길을 만들었다는 게 그때인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나도 그 지금 스페인 그쪽이라던데 왕의 길에 가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터넷에 왕의 길 찾아보니까 스페인 지역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5장도 보면 여러 부족의 특징들이 쭉쭉 나왔습니다. 또 남자가 죽으면 가장 사랑받는 존경받는 아내를 그 남편의 무덤 위에서 친족이 죽여가지고 남편 곁에 묻히도록 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미혼녀들은 감시하지 않고 좋아하는 남자와 얼마든지 자도록 냅두고 기혼녀들은 엄중히 감시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진짜 이거 읽어보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지금은 이제 점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지만 처음에 읽었을 때는 왜 이렇게 했는지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도 아마 계속 또 읽다 보면은 또 다른 나라에 여행을 하면은 그 문화가 있잖아요. 아, 이래 유래된 것이구나 깨달아지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왕의 길. 왕의 길이 수사에서 여기 수사가 페르시아의 수도였거든요. 수사에서 사르데이스로 가는 길, 그 길이 왕의 길이래요. 진짜 우리가 딱 보기에도 되게 길잖아요. 그게 2699km라네요. 거의 3000km에 가까운데 이거는 서울 부산 간 거리의 6배래요. 서울 부산 간 416km인데 그거의 6배인데 이거를 다레우스 1세가 왕명을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나중에 상인들이 쓰면 근데 나중에 상인들이 쓰면서 교육이 촉진됐다 합니다. 그래, 원래는 3개월이 걸리는데, 이렇게, 일주일 만에, 7일 만에 갈 수 있도록, 일주일이네요. 7일 만에 갈 수 있도록 중간에 역참, 여관, 이런 게 111개가 있대요. 그 정도로 가면서 먹고 쉬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보면서 사람들이 델포이에 있으면서 거기에 PT야 있잖아요. 신탁녀. 그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얘가요. 알크메오니아 미다이가 매수해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말하도록 해석하도록.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우리는 하나님을 매수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다 명령해 주시고 모든 걸 따르고 이제 오직 그 진리 말씀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데 이때는 정말 신들에게 그냥 그 신도 매수를 하구나 여기서 그걸 보고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믿는 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가지고. 또 여기 아테나이에는 점점 강력한 도시국가였는데 참주들로부터 해방되자 민주주의로서 점점 더 강대해졌다고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법 앞의 평등이 어느 한 면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적어놨대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테나이인들이 참주 정치의 참주들의 지배를 받는 동안은 전쟁에서 어떤 나라도 능가할 수 없었지만 참주들의 지배를 벗어나자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전사로 거듭났대요. 그 이유도 적혀 있더라고요. 압제하에서는 주인을 위해 일하기에 일부러 게으름을 피웠는데 자유민이 됐으니까 각자 자기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 집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을 생각해 봤습니다. 북한이 공산정권이니까 나눠주잖아요. 나눠주니까 열심히 일할 마음도 안 생기고 열심히 일해봐야 다 갖고 가니까. 그러니까 진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거의 꼴찌인 나라, 가난한 나라로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너무나 어려운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파르타, 나 처음에 스페르타도 나오고 라케다이몬도 나오고 막 진짜 헷갈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더라고요. 스파르타의 정식 국명은 라케다이몬이 돼요. 그래서 계속 라케다이몬인 나오는데 도대체 라케다이몬은 지도에 봐도 없어. 그게 스페르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이몬들이 여기 코린토스가 나와요. 고린도 들어봤죠? 저도 지도에서 좀 위쪽이던데요. 코린토스에 소클레아스가 있었어요. 그때 라케다이몬, 그 스페르타에서 에게 이제 참주제, 그러니까 한 사람 자기들이 뽑은 참주를 그 보내가지고 다스리도록 하려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소클레아스가 이래 말했어요. 세상에 참주제만큼 불의하고 폐에 굶주린 것은 없어. 그대들이 도시를 참주가 그대들이 도시를 참주가 지배하는 것이 좋다고 여긴다면 남들을 위해 참주제를 도입하기 전에 그대들이 먼저 도입하십시오. 그대들은 참주제를 경험해 보지 않았고 참주제가 스페르테에 도입되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하면서 그대를 동맹국인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무심하구려. 이렇게 하면서 막 만약에 그대들도 우리처럼 참주제를 경험해 보았더라면 참주제에 관해 지금보다 더 나은 제안을 했을 것이요. 그대들이 도시들의 참주제를 도입하지 마시오. 그대들은 참주제를 도입하지 말래요. 그대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정의에 반해 히파이스를 복권시키려 한다면 코린토스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훌륭한 연설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소포클레아스의 이 꺼리낌 없는 발언을 듣고 침묵을 지키고 있던 다른 동맹국들의 사절단들도 모두 말문을 열고 헬라스 도시의 일에 개입하지 말아달라고 라케다이몬들에게 간청을 했대요. 그때 당시는 이 스페르타가 가장 좀 강력했다네요. 이 아테네보다.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다른 동맹국들이 자신들이 잘못하면 얘들이 또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침묵을 지키다가 이 소클레아스가 이렇게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이제 잘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여기에 어떤 아리스타고라스라가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점령해서 자기가 참주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다레이우스 왕, 그 페르시아에서 쳐들어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제 자기만 살라고 이제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많은 도시를 페르시아가 결국은 오니까 다른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들도 페르시아의 속국이 돼버렸잖아요. 페르시아가 워낙 강력하니까. 그래서 자기 혼자 도망칠 궁리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어떤 군대가 이 사람을 죽일 건 아니었는데 어떤 도시를 포위했는데 그 안에 있던 얘도 그냥 같이 죽게 됐대요. 그게 정말 이걸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진짜 욕심부리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걸 봤습니다. 자, 6권에서는 제일 큰 게 페르시아 전쟁이 두 번이 일어났어요. 그게 진짜 가장 큰 일입니다. 여기 뒤에 쪽엔 다 페르시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마라톤 전투. 이제 마라톤 전투는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스 지역에 싸운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페르시아가 얼마나 큰지. 이게 이집트고 여기가 요쪽에 저기 있었어요. 베,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쪽이 이겨서 이쪽으로 밀고 들어오고 또 이쪽이 밀려서 이기로 밀고 들어오고 여기가 막 통로가 됐다 하잖아요. 이런 참 힘든 상황에 우리 예루살렘이 있었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아라비아 반도고 여기가 리비에 지금 터키 지역. 여기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넓었다고요. 이렇게 넓은데 지금 보세요. 그리스, 헬라스 지역이 여기예요. 여기. 아주 작죠. 근데 여기가 이겼단 말이에요. 여기는 한 사람의 독재였고 여기는 민주적이었어요. 민주적인 생각을 했었어요. 전쟁이 이쪽에서 쳐들어오는 상황인데도 자기들은 회의를 하는 거예요. 항상 민주적으로. 그걸 보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마라톤 전투는 동서양의 최초의 전면전이라고 합니다. 계속 한 나라가 강대국이기 때문에 복속시키고 이렇게 했지 바로 탁 싸우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 마라톤 전투가 동서양의 최초의 전면전으로 같이 맞붙은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리스의 미래와 고대 세계 패권의 싸움이었어요. 패권과의 대결이었습니다. 패권을 위한 대결이었습니다. 전쟁의 원인은 한 BC 8세기 전부터 그리스인들이 페르시아 속국 식민지화되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보면은 여기가 페르시아고 여기가 이오니아 지역이거든요. 이오니아가
예, 그리스는 보면은 여기 아테네는 보면은 여기 작은 나라와 함께 요 가해가 다 아테네였거든요. 섬 끝에만 다 아테네예요. 왜냐면 얘들이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자기들 나라로 조금씩 만들어서 그리고 다 민주적으로 이야기하고 예, 살고 있었고. 근데 요 이오니아 지역이 아무래도 페르시아에 붙어 있으니까 페르시아가 쳐들어오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오니아가 이제 식민지를 만들었거든요. 아니, 페르시아가 이오니아 식민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오니아 지역에 있던 밀레토스 쪽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아테네에 도와달라 하니까 아테네와 에라트리아, 여기 아테네가 있고 옆에 에라트리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함선 20척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리우스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 자기들의 대함대를 이쪽 해안선을 따라서 일로 보냈거든요. 이쪽으로 보낸데 가면서 있는 나라들은 좀 몇 개는 복속시켰고 요쪽 지역에 왔어요. 여기에서 아토스산이 있는 요 지역인데요. 여기 튀어나온 요 지역이 있거든요. 반도. 여기에서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스스로 자초해버려가지고 실패하고 이제 끝났어요. 이게 1차 전쟁, 1차 전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쟁은, 자, 이제 2차 페르시아 전쟁이 시작됐는데, 요 뒤에 그러면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2차 전쟁, 아까는 이 해안선을 따라서 쳐들어왔잖아요. 이번에는 이쪽으로, 일로 내려왔습니다. 에게해 쪽으로 여기 섬나라들을 복속시키면서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테네가 있고, 옆에 에레트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에레트리아가 맨 앞이거든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서 에레트리아를 먼저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테네예요. 아테네의 마라톤 지역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거 군사력을 보면은 군인이 아테네군 1만 병, 또 지원군 플라타니아에서 1000명이 와가지고 1만 1000명 정도 되었고, 페르시아는 함선이 600척, 보병이 2만 명, 궁수가 3000명, 기병이 2,000명. 완전히 어마무시하게 쳐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쳐들어왔어요. 여기에 지휘관은 바티스, 여기 지휘관은, 밀티아데스. 이제 이 밀티아데스 장군인데, 얘가 원래는 감옥에 있었거든요. 아테네에 와서 투옥을 당했어요. 왜냐면 이쪽에서, 이오니아 지역에서 자기가 참주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반란이다 해가지고, 아무튼 쫓겼는가 그래서 아테네로 왔는데, 아테네에서 시민들이 거기서 왜 네 참주를 하려 했느냐 하면서 투옥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페르시아가 완전히 많이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쪽 페르시아인들을 더 아는 사람은 이 밀티아데스밖에 없었는 거예요. 밀티아데스. 그래갖고 다시 풀어줘가지고 얘한테 줬어요. 이제 군사를 가라 해서 이제 이때 밀티아데스가 협곡에서 이제 진을 쳤어요. 여기 마라톤 협곡에서. 좁은 데서. 넓은 데서는 그 사람들이 워낙 수가 많으니까 바로 다 전멸할 것이다. 그래갖고 좁은 지역이 뭐 불이나 협곡이 어딘지 모르지만 다음엔 가고 싶어요. 어딘지. 거기에 이제 진을 치고 그리고 아테네 전령을 이 스파르타까지 보냈어요. 여기가 아테네고 요 밑에가 스파르타거든요. 스파르타를 이제 가서 이제 좀 도와달라고 보냈더니 스파르타 그때 축제 기간이었거든요. 책에서 한번 읽은 기억나나요? 축제여서 축제 끝나고 도와주러 가겠다 이랬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가 240km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마라톤 유래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여기 요 마라톤에서 우리 왜 올림픽에서 마라톤 있잖아요. 그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뛰어온 고거리라 하기도 하고 했는데 42.195가 4차 런던 올림픽 때 확정이 됐다 하거든요. 그때 자기들 런던에 뭐 유친지 자기들을 알리기 위해서인지 런던에 누가 이렇게 그렇게 42.195km로 말했다 합니다. 그래서 42.195km는 실제로 이 마라톤 지역의 거리와는 상관이 없대요. 마라톤 지역이 있긴 하지만 뛰긴 뛰었지만 거리는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가 30km였고 거의 30km였고 또 이까지 스파르타까지는 240km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 작은 지도에 보면 마라톤 아테네 스파르타 보이시죠? 이 보이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라톤 전투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 이 그리스군은 이게 팔랑크스라 하는데 밀집 대형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방패 보면 팔을 한쪽에 딱 끼우도록 돼 있잖아요. 그리고 한 손으로는 창을 던지고 창을 축 찌르고 빼고 다 같이 기압인잔 해가지고 함께 툭 찌르고 빼고 툭 찌르고 빼고 만약 앞에 누가 죽었다 그러면 뒤에 사람이 바로 딱 그 자리에 와가지고 또 쫙 밀집 대형해가지고 찌르고 빼고 이렇게 한대요. 이 창이 2.4m고 양날의 검, 양쪽 다의 검이 뾰족한 뭐 검,
칼 같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강이 바지가 있고 청동 투구를 쓰고 방패를 하고 이 무게가 35kg였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쓰고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마라톤 지역인데 해변으로 페르시아군이 왔고 마라톤이 저기 이 그리스 군사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데 여기 이런 대형이었어요. 디귿자 보이죠? 이 대형을 했는데 이제 가운데는 좀 약하게 했대요. 양쪽을 아주 강하게 했대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이죠? 페르시아군이 빨간색이라 치고 페르시아는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앞쪽이 약하기 때문에 뒤로 밀리잖아요. 밀려가면은 옆에 있는 군인들은 강한 분대를 냅뒀다네요. 강한 사람들이 이 뒤로 밀리고 페르시아인 군이 들어오면은 이 양쪽에서 딱 이 페르시아군을 완전히 무찌르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대요. 앞으로 가서 앞에 그리스군이 완전 다 전멸해버리면 오히려 이 양쪽에 있는 자기 군이 분리됐잖아요. 군이 위험한데, 좁은 지역에 그 많은 사람들을 쳐부수기 위해서는 그 밀티아데스가 이 전략을 편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렇게 해서 먹혀 들어가가지고 가운데로 오는 모든 페르시아인들이 거의 다 죽은 거죠. 왜냐면 왔는데 앞쪽에는 약간 밀려가는 태도. 그래서 계속 반진대로 싸우고 있잖아요. 싸우고 있는데 양옆에서 완전 치고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아수라장이 되어서 거의 많이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사망자를 보면은 이게 정확한 뭐 숫자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셌대요. 아무튼 페르시아군 6,400명이 죽었는데 아테네군이 192명이 죽었대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완전히 전멸을 했다. 이게 많이 죽였다. 예. 근데 여기 보여. 여기 지금 이거 지역 보이나요? 지도. 마라톤 아테네 스페르테. 근데 마라톤에서 얘들이 해상으로 왔는데 전멸을 당했잖아요. 전멸은 아니지만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마라톤을 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아테네를 완전히 굴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테네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땅으로 갈까 해안으로 돌아서 갈까 하다가 해안으로 돌아가거든요. 얘들이. 왜냐면 여기는 아테네 그 군사들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얘들이 이 해안을 돌아서 일로 가서 얘들이 군사들은 여기 마라톤에 있으니까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마라톤에 있던 이 밀집 대응했던 그 군사들이 35km의 장비를 진 채 30km를 뛰었대요. 밤새 뛰어가지고 아테네로 달려왔다네요. 근데 얘들도 배를 타고 밤새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딱 내리려고 보니까 그 군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돌아갔대요. 이렇게 페르시아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라톤 전투가 진짜 전 세계에 길이 남을 그런 전투가 됐습니다. 그 수많은 병력의 페르시아군을 이 아주 작은 그리스에서 쳐부순 아주 작은 군사로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페르시아 쪽이 자기들이 자꾸 밀리니까 불사의 부대, 이모탈 부대를 내렸대요. 그래서 이때와 막 저기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읽어줬는데 우리가 알기에 그들은 적군을 향해 뛰어서 최초로 돌격한 최초의 헬라스인들이었고 페르시아풍의 옷과 그것을 입고 있는 자들을 보고도 참고 버틴 최초의 헬라스인들이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왜 겁을 냈냐면은 이게 복장 때문이라네요. 사람은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얼굴을 완전히 철갑으로 휘두르고 온몸에 철갑 방패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갑인지 모르지만 아주 두꺼운 방패랑 이렇게 딱 입고 있었기 때문에 어 저거 이게 수사 유적지 궁전 벽화에 이렇게 돼 있다네요. 불사의 부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왔기 때문에 막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아무튼 그랬지만 주눅들지 않고 싸웠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때 이제 밀티아데스가 아테네군을 이기게 만들었잖아요. 헬라스 지역 이기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얘가 헬라스인에게 페르시아인을 타격을 가한데 명성이 높아졌어요. 완전히 막 추앙받았는데 개인적인 복수를 하고자 군대를 넘겨받아서 파로스로 출항했대요. 내가 여기 자세히는 아직 못 읽었는데 저번에 읽었는데 지금 잊어버렸어요. 왜 파로스를 갔는지 아마 있을 건데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를 가서 뭐 어떻게 되어서 이제, 어, 밀티아데스가 그때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다시 감옥에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갔다 온 것을, 벌금을 내라 했어요. 아테네에서. 근데 그 무는 도중에 감옥에 갔는가 그러는데 허벅지가 곪고 썩어서 그 벌금을 다 못 물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물었대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래 자기가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좀 자중하고 겸손하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개인적인 복수를 하고자 일을 했다가 결국은 벌 받고 나라에서도 아테네 시민들에게도 벌 받고 또 자기 자신도 그때는 항생제가 없으니까 공기만 하면 그냥 죽잖아요. 허벅지 좀 깊은 상처가 나면 그래 죽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알크메오다이 가문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집트 온 헬라스에서 명성이 자자하다는 거 보니까 그 민주 정치를 추앙하는 그 헬라스에서 이분들의 가문을 훌륭하다 했는 거 보니까 한번 그냥 적어봤습니다. 어떤 가문이었냐? 이 가문이 어떻게 컸냐면은 크로이소스 때 알크마이온이 이제 이 크로이소스의 리비아인들을 잘 보살펴줬대요. 그래가지고 황금을 선물하겠다 하니까 이 마이온이 온몸에 막 주머니가 많은 옷을 입고 장화도 완전히 자기보다 2배로 큰 장화를 신고 가가지고 금을 주겠다 했으니까 다 넣어오려고. 그래서 금 있는데 보내줬어요. 다 넣어오라고. 그랬더니 완전히 금밭에 굴러가지고 다 집어넣고 온몸에 다 집어넣고 이제 주머니에 차고 입에도 이렇게 가득해가지고 나왔대요. 막 걸지도 못할 정도에 나오니까 크로이 소스가 웃으면서 그거에 2배를 더 줬대요. 그래갖고 이 가문이 그때 부자가 됐다네요. 부자가 되고 그 다음 세대는 더 가문의 명성이 떨쳐졌는데 그때의 부자가 그냥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이제 공부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테네스가 자기 딸이 있는데 모든 헬라스인 중에서 가장 훌륭한 남자에게 시집 보내겠다 했거든요.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뛰어난 사익감을 고르려고 어 아주 많은 사람들을 여기 몇 숫자가 있었는데 내가 안 적었네요. 있었는 것 같은데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1년 동안 자기 곁에 두고 1대1로 만나면서 또 대화도 하고 융숭이 대접을 했대요. 근데 그 사람하고 있어봐야 그 사람의 성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면서 용기와 성향, 교육과 성격 시험 그렇게 하려면 이 클레이스 테네스도 자기가 그만큼 뛰어나야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거 하면서 아주 제일 마지막 중요한 시험이 연애석상의 태도였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분들은 태도를 보는구나. 근데 마음에 든 사람이 히포클레이테스라고 있었는데 연애색에서 뭐 춤을 추고 좀 안 좋게 했나 봐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사람 마음에 들지 않아 갖고 다른 남자랑 이제 사이를 골랐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내가 지금 요거 간단하게 적어놨지만 어떤 애는 이렇게 해서 싫고 뭐 이렇게 쭉쭉 뭐 이런 태도여서 싫고 이게 쭉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성품이 옳은 것은 지금도 사람들이 성품이 좋은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 성품이 좋은 건 또 어디 가지 않잖아요. 그 사람 본질 속에 있으니까. 그때도 지금도 어, 그런 마음을 다 좋아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내가 4, 5, 6권을 보면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죽음을 기억하라겠지만 왜냐면 왕이 죽고 살고도 나오고 어떻게 해서 죽고 어떻게 해서 그 왕이 몰락하고도 나오고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고 죽음을 기억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